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아이 덕에 행복을 느끼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도 받고 있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남편의 소개를 받기 1년 전쯤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희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아빠 혼자서 저를 애쓰게 키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극심한 우울증과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덜 수 있었던 일이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이었죠. 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 성향이라서 아마 서로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1년 후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찾아가기도 전부터 반대가 극심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렇게 헤어지라고 얘기를 했건만 너는 고아이네를 집까지 굳이 끌고 들어와야 되겠니? 너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현실이 그렇다. 굳이 싫다는 집에 인사 오겠다고 고집 부리는 너를 보니 자존심은 어지간히 없나 보네. 너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가여워서 봐줄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에. 네가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건 알고 있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고아인 게 너무너무 싫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 애초부터 노력할 필요 없다. 우리 애는 너처럼 고아인 애한테 장가갈 아이가 아니라 잘 나가는 집안에 장가가야 하는 애야. 알겠니? 어머님,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도 저 성인 될 때까지 아버지가 저 정성으로 키우셨고 좋은 일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선 고아로 보이실 수 있지만 저는 가정교육 누구보다 잘 받았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말 드리면 싫어하실 거 알지만 저 이 사람 아이 임신했습니다. 결혼 이제 반대하셔도 저희 헤어지지 않아요. 아, 네가 꼬리 쳐서 순진한 우리 아들 깨어냈니? 임신했다고? 임신해서 뭐 어쩌라는 건데? 애는 그냥 지우면 그만이야. 그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내가 어이쿠 그럼 결혼해야지 그럴 줄 알았니? 임신했다고 해서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너를 싫어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다고 하는 거야? 난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네가 임신을 했건 뭐랬건 나는 상관없고 절대로 우리 집안에 받아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 엄마, 제발 그 고집 좀 그만 꺾어요. 나 얘 아니면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어. 엄마도 알잖아. 나 평생 결혼할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거. 얘 만나기 전에는 결혼 생각 하나도 없었던 거 엄마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니까. 솔직히 이거 내가 원해서 지금 인사하러 온 거야. 얘는 그냥 나 연애로만 만나도 되는데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솔직히 난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난 이 집안에서 나가야지. 민서가, 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니? 네 마음이 천년만년 하나도 안 변할 거라고 확신해? 그래, 네가 내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도 성인인데 결혼을 하던 뭐라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네가 잘 사는지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 끝까지 오래가는 건 아니더라.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될 거야. 시댁의 반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겠다며 온갖 짐을 다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허락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출산일이 다가와서도 시댁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하는 초반에는 저와 남편 모두 너무나 행복했어요. 매번 검진일마다 남편은 산부인과에 같이 가주었고 입덧 때문에 힘들었을 때에도 어떻게든 제 입맛에 맞는 걸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초기에는 입덧이 정말 심해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반기가 되면서 어떤 음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입덧이 갑자기 먹덧으로 바뀌게 되었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입덧이 심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되는 입덧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체중이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요즘 자꾸만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으면 자꾸만 속도 느글거리는 게 정말 큰일이다. 임신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나는 좀 더 빨리 체중이 느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야. 다행히 아직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별다른 말은 안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살찌면 나중에 막달돼서 너무 굴러다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당신 임신 초반에 있었던 일들 벌써 잊어버린 거야? 초반에 입덧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다행이지 않아? 당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지금이 다행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임신하고 나서 입덧이 너무 심했잖아. 기억 안 나? 그때 솔직히 하루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변기만 붙들고 살았었어. 나는 그때 네가 혹시라도 쓰러질까 걱정돼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됐거든. 거기다가 임신하면 다들 조금씩 살찐다는데 오히려 살은 계속 빠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5kg나 빠졌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살찌는 거 나는 오히려 보기 좋아. 그리고 임신했는데 살찌면 뭐 어때? 지금이 더 사랑스럽고 예뻐. 그래도 내가 진짜 살이 훅 쪄버리면 당신도 보기 싫을걸? 임신해서 찐 살들은 나중에 출산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야. 주변에서도 이렇게 살찌면 나중에 안 빠진다고 엄청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러려고. 나중에 생각하면 지금 너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무슨 걱정이야. 당신 남편이 살이 찌던 안 찌던 사랑한다는데. 나는 네가 살이 엄청 쪄서 나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커져도 사랑할 거야. 무엇보다 지금 내 아이를 품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살쪘다고 할 수 있겠어? 나중에 살 빼고 싶으면 그때 언제든지 얘기해. 같이 운동하면서 빼자. 그리고 안 빠지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만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살이 찌는 것 같아 걱정하는 저에게도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매번 저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더욱 음식은 잘 먹게 되었고 살도 많이 찌게 되었어요. 원래 임신을 하게 되면 막달까지 10kg 정도 찐다고 하지만 저는 임신 중반부터 10kg가 이미 찐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순간들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임신 중반기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배가 나오고 태동이 시작되니 남편의 태도는 그전과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제 배를 보고서도 가리기 급급했고 태동이 있을 때 만져보라고 하면 깜짝 놀라며 싫은 티를 내기도 했죠. 자기 요즘 외통 아이한테 태담은 안 해줘? 어디서 보니까 아이한테 아빠 목소리가 도움이 된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씩은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일이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말하면 나중에 태어나서도 교감도 잘 되고 좋다고 하는데 힘들어도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듣는다고 하는 거야? 솔직히 배에 대고 말을 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 아이가 뭘 듣는다고 말을 하라고 해. 그리고 당신은 배가 무슨 벌써부터 만삭이야? 다른 임산부들 보면 출산하기 전까지도 눈치 못 채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신은 임신 중반까지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만삭배를 가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이제 좀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만삭되면 진짜 배가 터지겠어. 진짜로 터지기 전에 좀 그만 먹어.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해? 전에는 내가 잘 먹는 것만 봐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 고작 몇 개월 사이에 당신 태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음식은 나도 조절할게. 안 그래도 요새 살이 정말 많이 찐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신경 좀 써줘. 나는 일 때문에도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회사에 가도 사람들 눈치 보고 맞춰주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어? 솔직히 그런 사소한 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좀 알아서 해봐. 너랑 말하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징징대는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가 않고 집에도 오고 싶지가 않아. 갑작스러운 남편의 막말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퍼붓고 나서는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든 남편을 보면서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시댁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말로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아졌죠. 저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만취를 해서 집에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누군가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어서 보니까 전에 보낸 메시지 중에서 임신 테스트기 2줄 사진과 함께 임신을 했다면서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어 행복하다는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변한 이유가 이 때문이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죠. 당신 어제 만취에 들어온 건 알고 있어? 평소에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어제는 왜 그렇게 많이 마신 거야? 나 조금만 있으면 만삭이야.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른다고.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는 집에 좀 들어와.
언제 출산 신호가 올지 모르는데 적어도 막달에는 그래줬으면 좋겠어. 내가 술을 많이 마시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애가 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알아봤는데 진통화도 바로 낫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몇 시간은 대기해야 된대. 그 진통이 진짜로 출산하려고 오는 진통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시간에 급한 일이 생길 거나 같아? 그런 거 절대 안 생기고, 그리고 고작 탯줄 안 자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 나 하나 없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냥 혼자 가서 나아. 내가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상관하지 말고. 당신 요즘 계속 이러는 거 다른 여자 생겨서 그런 거야? 나 솔직히 어제 당신한테 온 여자 메시지 봤어. 잠금도 안 해놓은 걸 보니까 그냥 나한테 다 보여주겠다 생각을 했나 봐. 그 여자도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알고 있어? 당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나 지금 이 상황 그냥 못 넘어가. 그 여자한테 다 밝힐 거야. 아,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내가 왜 유부남이야? 당신이랑 나랑은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남인데 무슨 유부남이라는 거야? 아이 낳고 나서 혼인신고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난 지금 내 마음이 변해서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 당신이랑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당신 징징대는 거에 이제는 질렸고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하겠어. 그리고 그 애는 나 컷 말곤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리 이만 헤어지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니. 이제 금방 아이 나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살이 찌던 안 찌던 평생 변하지 않는다던 사람 어디 있어? 나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나 이 여자 만나서 모든 내용 다 사실대로 얘기할 거야. 어차피 어제 번호 다 저장해뒀고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다. 내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기 전에 당신이 정리해라. 그러면 나도 조용히 넘어갈 테니. 그 여자 이미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러니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만 알아둬. 그래도 조용하게 나가주면 아이 키우는 양육비는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조용히만 나가줘.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은 관계가 끝났어. 이 여자랑 헤어져도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난리 피우고 헤어지면 앞으로의 양육비도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렇지만 조용히 끝내면 아이 키우는 양육비는 내가 챙겨서 줄게. 남편은 지금 만나는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도 저와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나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신없이 남편의 내연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내연녀 정보를 알려주었죠. 내연녀는 의사였습니다. 시모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시모와 여자의 부모님들은 서로 아는 사이고 이미 상견례까지 마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가 막혀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우리 아들이 너한테 헤어지자고 말한 거 못 들었냐?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거야? 아니면 고집 부리는 거야 뭐야? 아무튼 네가 여기 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왔지? 당장 꺼져라. 그리고 우리 아들 다시 새 출발할 거니까 잘 사는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네 인생 알아서 살아. 그러길래 내가 말하지 않았니? 평생 같이 살 일 없을 거라고.
그때 그렇게 말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만 지금 봐라 어떻게 됐는지. 내 말 안 듣고 고집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버려지는 거 너 아니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아들 자식 임신한 여자가 있다는 거 뻔히 하시면서도 여자를 소개해준 의도가 뭐예요? 결혼을 한다니요. 지금 제가 임신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집안에서는 제 존재 알고 있어요? 다들 알면서도 이 결혼 진행하는 거냐고요. 모르고 그냥 진행하는 거면 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밝히고 말 겁니다. 참나. 네가 뭘 밝힌다는 거야? 되게 웃기네. 처음 본 네 말을 믿겠니? 아니면 오래 봤던 내 말을 믿겠니? 그쪽에서는 이미 네가 스토커인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너 스토커잖아. 우리 아들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따라다니고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다 말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너는 그 애 가진 것도 없는데 네 배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확신이 어디 있니? 그냥 아무나 잡고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민석 씨 아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냐고요? 민석 씨랑 저 서로 사랑해서 아이 가졌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민석 씨랑 헤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바로 잡고요. 그렇게 해서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래서 내연녀를 알아보고 연락을 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이미 내연녀는 제 존재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민석 씨 아이 임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막달이고요. 언제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저희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한 거나 다름없고 아이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어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모르고 계셨다면 결혼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결혼식은 중단 안 할 겁니다. 당신 얘기는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있던가 없던가 저는 상관없어요. 민석 씨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니고 지금 나예요. 결국 나랑 결혼한다고 하니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앞으로도 상관없을 겁니다. 민석 씨 당신이랑 살면서 시댁과도 연 끊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당신 욕심 때문에 천륜 버리고 살았는데 매번 징징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했다면서요? 누가 그럼 버티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 전혀 없죠? 그냥 곱게 보내주세요. 당신들이야말로 양심이란 게 있긴 해요? 이제 곧 아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에게는 뭐라고 하냐고요? 이거 불륜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고 당신은 상간녀고요. 소송해도 내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잖아요. 아이 아빠 그냥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결혼식은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그대로 진행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피워도 그 사람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어떻게 망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장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만 임신한 거 아니야. 나도 민석 씨 아이 임신했어. 그러니 어차피 나랑 살게 될 거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결혼식 전날까지 결혼은 취소 소식도 없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식날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날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모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사람들이 제 팔을 붙잡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항을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반항하면 아이도 다칠 수 있다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도착한 곳은 남쪽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결혼식장으로 찾아올까 전날 늦은 저녁부터 저를 데리고 섬까지 간 것이었죠. 그러게 처음부터 조용히 헤어졌으면 번거롭게 이렇게 할 일이 있었겠니? 그리고 아이 양육비도 다 준다고 했잖아. 그걸 다 마다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에휴. 그래도 우리 아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출산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아이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찾아서 살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여기 좀 있어라. 출산일 다가오면 근처 병원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당신 이거 협박이고 범죄인 건 알아? 이렇게까지 하고도 당신들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고 뻔뻔한 사람들이네. 고작 결혼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지는 건 막고 싶은가 보지? 그러고 보니까 당신들 빼고는 모두 모르는 사실이겠네. 하나도 겁 안 난다. 네가 뭐라던 상관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번뿐인 결혼식에 거기서 논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야. 뭐든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니?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겠어?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가 너 불쌍해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진실은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버려졌다는 게 진실이야. 정신 차려. 우리 며느리 임신했단다. 그러니 배부르기 전에 결혼해야 되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결혼식 내가 못 망친다고 당신 아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끝까지 당신네 인생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수할 거라고. 지금은 무섭지 않겠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날 막으려고 하는 거 보면 신경은 많이 쓰인가 보네. 그래, 내가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시모는 저를 두고 가버렸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섬에 있는 집에 갇혀있는 상태이고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당장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화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져 있어서 더 막막했죠. 지금 당장 결혼식장으로 향할 수나 있을까 싶어서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온 후에 저는 결혼식장으로 향하기 위해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봤자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 뻔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섬에서 나와 시내로 향한 뒤 저는 금은방에서 목걸이에 걸어두었던 반지를 팔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결혼의 징표로 받았던 반지였는데
그 반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바로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겨우 도착한 결혼식장에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평온했죠. 제지하는 사람도 없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했지만 시댁 측에서도 시부모를 제외하고는 저의 존재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시작을 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USB를 봉투에서 꺼내 영상실로가 USB 속 영상을 틀었죠. 분주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멈춰섰고 곳곳에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빠의 모습이 나왔어요. 아빠는 소방관이셨고 화재가 난 곳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상간녀의 신상을 알아보던 도중에 알게 된 것이 바로 상간녀의 아빠가 저희 아빠의 동료였습니다. 아빠를 보자마자 하객 측에서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고 저는 바로 단상으로 올라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죠. 역시나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자마자 시모는 제 뺨을 내려치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결국 결혼식을 망쳤구나.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망쳤어. 네까짓 게 뭐라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너네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겠다. 나의 자식 하나라고 있는 게 이렇게 멍청하게 구는데 답답해서 살 수나 있었겠어?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값 내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인생 망쳤다고? 당신 아들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따위가 됐는데 누가 누구 보고 인생 망쳤다고 그래? 뻔뻔함은 무슨 대물림 되는 거야?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고 하나같이 뻔뻔하네. 그리고 결혼을 할 거면 사돈댁에 대해서 좀 알고나 진행하세요. 멍청해서 그런가? 사돈댁 재력만 보고 그렇게 서둘렀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 죽은 아비 영상은 왜 튼 거니? 그게 뭐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난린 거야? 너 부모 없이 고하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영상 틀어준 거니?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 불쌍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알려줄 것 같아서 이따위 짓을 꾸민 거야? 정말 한심하네. 너 아직도 현실을 모르겠니? 우리 아들이 너 싫다잖아. 시모의 소란에 가만히 계시던 상간녀의 아빠는 시모에게 크게 소리를 치셨고 남편을 향해서도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마도 상간녀 빼고는 다른 가족들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싶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임신을 한 여자가 있는데 그것도 속이고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리고 너는 다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결혼하겠다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야? 당장 그만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그때 대장님 장례식장에서 봤었죠? 그때 당시 우리도 다들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저희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실 그때 대장님이 아니셨다면 다른 대원들도 다 사고로 다치거나 큰일 났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딸아이가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저는 대장님
다시 뵐 면목이 없네요. 아닙니다.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때 저 대신 장례도 마무리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르셨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저 자식 아이 임신했어요. 지금 막달이고요.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밝혀야 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정말 미안합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었다라고만 들었고 이런 상황인 줄이야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더 이상 저쪽 집안과는 엮일 일 없을 겁니다. 결혼식이 그렇게 끝이 나고 남편의 부정행위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의사였던 상간녀의 병원에도 소문이 나서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출산을 하게 되었죠. 출산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은 제가 다른 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것으로 복수를 끝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모에게는 협박과 섬에 가둔 정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진행하였죠.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아이를 정말 가졌었는지도 의문이었지만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상간녀도 결국 헤어졌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께선 상간녀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 사람의 헤어짐에 한몫을 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쫓겨나듯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이었는데 거기에 위자료와 형사처분 합의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시댁은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저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 일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상황에서 남편 측에서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였죠. 결국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와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이었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이제 가진 것도 하나 없고 빈털털이야. 우리 집에서도 이제 난 꼼짝도 못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도 있잖아. 내가 평생 당신이랑 아이 위해서 허튼 짓 안 하고 노력할게.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 용서해줘. 와, 정말 뻔뻔하다. 그때는 나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좋다고 나간 사람을 내가 왜 받아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나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오는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이야? 당신한테는 1원 한 푼도 쓰고 싶지 않거든? 돈이 궁하면 가서 몸이라도 굴려서 일이라도 해.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지 말고. 왜 그래 자기야. 우리 좋았잖아. 당신 내가 노력한 거 잊었어? 나 당신이랑 살려고 우리 집이랑도 연 끊고 당신 집으로 들어왔잖아. 그런 거 한 번만 생각해줘. 나 당신이랑 살려고 많은 걸 버리고 왔었어. 그건 잊었어? 비록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어. 그래서 잠시 미쳤던 거야. 근데 지금은 다 괜찮아. 나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뉘우쳤어. 한 번만 용서해줘.
부탁이야. 그래, 당신은 그게 정말 큰 거지. 가족들 버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당신 안에 자식을 버린 거야. 당신 본가가 아니고. 그냥 다시 본가로 돌아가. 당신이랑은 다시 가족이 될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 가족들이랑 연 끊은 것처럼 하더니 결국 다시 만나고 거기다가 여자까지 소개를 받았잖아. 아니야? 그래 놓고선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해? 어이가 없네 정말. 꺼져. 접근금지 신청하기 전에. 제발 좀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남편은 매일매일 집을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남편으로부터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아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일들도 배우면서 차근차근 일도 시작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주신 것 같네요. 아빠 영상이 아니었다면 그때 결혼식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을 것 같다 생각해요. 우리 아이를 본다면 참 좋아하셨을 아빠가 요즘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